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한 달 동안 연쇄 화재를 일으키며 17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샤오미, 비아디, 니오 등 중국의 대표 전기차 브랜드들이 모두 포함된 참사였습니다. 샤오미 전기차는 고속도로에서 충돌 후 문이 잠긴 채 3명이 사망했고, 아이토 전기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3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단 한 건의 화재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동차안전연구소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마이클 톰슨 수석 연구위원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자동차안전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에서 자동차 안전성 검증 업무를 담당해왔죠.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자동차 안전에 제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직원인 제임스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중국 전기차 화재 사건 들으셨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론 뉴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싶었어요. 전기차 화재야 가끔 있는 일 아닌가? 배터리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자 제임스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한국 차들이에요.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사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한국 자동차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차는 저가형 브랜드로 인식되거든요. 현대차? 기아? 그냥 저가 브랜드 아닌가요? 싸니까 많이 팔리는 거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차가 뭐가 특별해? 동료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표본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 다른 동료 수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사고율은 테슬라의 3분의 1, 중국 전기차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화재 발생 패턴도 달랐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도 자주 발화했지만 한국 전기차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놓친 게 있어.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보던 중 충격적인 테스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평가기구에서 실시한 비공개 충돌 테스트 자료였는데, 같은 충돌 조건에서 중국 전기차들은 전동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탈출이 불가능했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모든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도 정상적으로 열렸고 배터리 보호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연일까? 저는 점점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배터리 화재 진압 시간도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평균 3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30분 이내에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화재 온도도 달랐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1000도 이상까지 치솟았지만 한국 전기차는 500도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술적 차이가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상사인 로버트 존슨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사고와 한국 전기차의 안전성 차이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톰슨, 한국차 기술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어. 그냥 우연이야.
우리가 아는 한국은 아직 자동차 기술에서 독일이나 일본을 따라갈 수준이 아니지 않나?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휴대폰이나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자동차는 아직이지.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과장 광고하는 거 아닐까? 마케팅용 자료일 수도 있어. 또 다른 동료 리사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실제 성능과 홍보 자료는 다를 수 있거든. 특히 안전성 데이터는 조작하기 쉬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독립적인 테스트 기관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비공개 충돌 테스트 영상도 입수할 수 있었는데 현대 아이오닉 5와 중국 니오 전기차를 같은 조건으로 충돌시킨 결과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충돌 후 전동 도어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모두 다운되면서 창문도 내릴 수 없었고 비상 탈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대 아이오닉 5는 충돌 직후에도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문은 정상적으로 열렸고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졌으며 배터리 전원도 안전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의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충돌 테스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기아 전기차와 중국 비아디 전기차의 비교 테스트도 있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차는 충돌 후 각종 안전 시스템이 마비되었지만 기아 전기차는 모든 것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에어백 전개 패턴도 달랐습니다. 한국 차는 충돌 각도에 따라 에어백이 단계별로 전개되었지만 중국 차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에어백이 터져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컸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일한 충격을 가했을 때 중국 배터리는 2분 내에 열폭주 현상이 시작되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터리는 30분이 지나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온도 상승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급격히 온도가 치솟았지만 한국 배터리는 서서히 상승하다가 일정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상사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줬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톰슨, 테스트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 한국 회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자료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예산 승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이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한국 차가 독일 차나 일본 차보다 좋을 리 없어.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회사에서 로비 받은 거 아니야? 마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한국 여행 가고 싶어서 핑계대는 거야? 수잔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저의 의지를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안전 기술이 있다는 뜻이야. 그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 상사에게 한국 출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안전 기술을 직접 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상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톰슨, 그건 예산 낭비야. 한국차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어. 지금까지 자동차 기술은 독일, 일본, 미국이 선도해왔잖아. 한국은 아직 따라오는 입장이야.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 예산으로 관광 보내줄 수는 없어. 정말 필요하다면 한국 쪽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봐.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제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다짐한 것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안전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에 가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예요. 상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출장이라는 뜻이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회사와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기술이 있다면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첫 소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공항 시설부터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시스템도 직관적이었고 교통 연결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인프라와 질서정연한 모습이 미국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고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했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하는 키오스크 시스템도 직관적이었고 거리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구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규모부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물 외관도 현대적이었지만 내부 시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전시된 각종 안전기술 모형들을 보니 정말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분이 김현수 박사였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안전기술을 담당해온 분이었죠. 김현수 박사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열정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처음 안내한 곳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 전시관이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전용 전기차 플랫폼의 설계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배터리 보호를 위한 다중 안전장치, 충돌 시 에너지 분산 구조 0.1초, 내 전원 차단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독자 개발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 박사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100% 우리 기술입니다. 특히 초고 강도강 적용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보여준 자료를 보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초고 강도강 적용률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모델을 능가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 박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개발에만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안전기술 연구는 계속해왔어요. 총 15년 동안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15년간의 연구 결과라니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소재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김 박사가 보여준 것은 초고 강도강의 실제 샘플이었습니다. 이 강철의 강도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김 박사가 테스트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일반 강철은 쉽게 구부러졌지만 현대자동차의 초고 강도강은 엄청난 압력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강철인가요? 제가 놀라자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한 강철입니다. 소재 연구실에서 만난 이승민 연구원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는 분자 단위에서부터 설계를 합니다. 강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충돌 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최적화하는 거죠.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이 연구원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 연구실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여기서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한까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에 못을 박아도 폭발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 박사가 실제로 시연해줬는데 배터리에 못을 박았는데도 연기만 살짝 날 뿐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깜짝 놀라자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열 확산을 차단하는 특수 소재를 개발했거든요. 중국 배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 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저희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나요? 김 박사의 답변은 한국의 기술 철학을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차에 누군가의 가족이 타게 될 텐데 그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개발해요. 그래서 더욱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철학적 접근이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기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정말 인상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충돌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김 박사가 테스트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의 진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때가 온 것입니다. 충돌 실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실제 크기의 자동차들이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충돌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오닉 5의 측면 충돌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준비 과정부터 놀라웠습니다. 차량에 수십 개의 센서를 부착하고 더미 인형도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저 더미 인형 하나가 10만 달러가 넘어요. 테스트 담당 박수진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인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김 박사의 신호와 함께 시속 50km로 달리던 아이오닉 5가 옆에서 돌진해오는 무거운 장애물과 충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즉시 모든 안전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충돌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문 잠금이 해제됩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0.3초 만에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중국차에서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 보호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배터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김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고전압이 0.1초 만에 안전 수준으로 떨어져요. 화재 위험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충돌 후에도 배터리 부분에서는 연기 한 점 나지 않았습니다. 에어백 시스템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저희는 9개의 에어백이 단계별로 전개됩니다. 박 연구원이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충돌 각도와 강도에 따라 필요한 에어백만 적절한 압력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중국 차처럼 무차별적으로 모든 에어백이 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구조적 안전성도 놀라웠습니다. 차체가 설계된 대로 정확히 변형됩니다. 김 박사가 충돌 후 차량을 보여줬습니다. 승객실은 거의 손상되지 않고 엔진룸과 트렁크 부분이 충격을 흡수한 거죠. 정말 과학적인 설계였습니다. 승객이 앉는 공간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필요했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 연구원이 놀라운 숫자를 말해줬습니다. 아이오닉 5 개발을 위해서만 3,000번 이상의 충돌 테스트를 했어요.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하면 10만 번이 넘습니다. 3,000번의 실제 충돌 테스트라니 정말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안전 테스트를 받습니다. 배터리에 직접 불을 붙여서 테스트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며 실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모듈에 직접 화염을 가했는데 놀랍게도 화재가 다른 모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연쇄 화재를 막을 수 있어요. 중국 배터리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김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중국산 배터리 모듈을 테스트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분 만에 전체 배터리가 불에 타기 시작했고 온도가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저희 배터리는 30분이 지나도 안정적이에요. 정말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고온에서도 안전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40도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도 배터리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차량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백업됩니다. 소프트웨어 팀장 정민호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 나도 다른 시스템이 즉시 대체해서 안전을 보장해요. 중국차에서 발생한 전자 시스템 마비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많아요. 저희의 진짜 기술은 따로 있거든요. 김 박사가 저를 안내한 곳은 비공개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차세대 기술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고 예측 시스템, 충돌 0.1초 전에 작동하는 능동적 안전장치, 심지어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해서 응급 상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되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 박사가 놀라운 답을 해줬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박사의 대답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소평가라기보다는 몰랐던 거겠죠, 톰슨 박사님. 저희도 이제 막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들을 정리하며 상세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혁신적인 안전기술, 전용 전기차 플랫폼의 우수성, 그리고 중국 전기차와의 명확한 기술적 격차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인 로버트 존슨 부장에게 긴급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즉시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요. 상사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제 열정적인 모습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뭘 발견했는지 들어보자.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보유한 안전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자 상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인가?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100% 한국 독자 기술이에요. 동료들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클, 혹시 한국 쪽에서 과장된 자료를 보여준 거 아닐까? 제임스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독립적인 검증 자료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네. 마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상사였습니다. 톰슨, 이 보고서를 즉시 워싱턴 본부에 전달해야겠어.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야. 제 보고서가 미국 자동차 안전연구소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곧바로 미국 교통부에도 공유되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안전 전문 기관의 하일리히 밀러 수석 고문이 베를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자동차 안전 분야에서 일해온 내가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 안전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 독일의 자동차 안전 최고 권위자가 한국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밀러 고문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독일이 자동차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 이는 겸허히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독일 언론들이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독일 명품 자동차 회사들의 안전기술 담당 이사들이 뮌헨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안전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의 연구팀을 파견한다.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가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독일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에 한국식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스포츠카 명품 브랜드까지 현대자동차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볼보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예테보리 본사에서 최고 경영자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볼보가 90년간 지켜온 안전의 대명사 자리를 한국에 기꺼이 내주겠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안전기술이 우리를 뛰어넘었다. 자동차 안전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더욱 빨랐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안전 기준을 미국 표준으로 채택한다.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는 한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미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사고로 인한 참담한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도 즉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유럽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한국 안전 기준을 유럽연합 의무 표준으로 채택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유럽 시민 4억 5천만 명의 안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안전 기준이 유럽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들도 잇따라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도요타와 혼다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한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한국 안전 기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일면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선진 안전 기술을 겸허히 배워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술 도입을 요청했고 비아디와 니오 같은 중국 업체들도 줄줄이 한국 기술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국제기구들도 움직였습니다. 유엔 교통안전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전기차 안전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한다.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도 자동차 안전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며 공식 인정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한국 기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 7개국 정상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자동차 안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15조 원 증가했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급상승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주식을 사려는 해외 투자자들 때문에 거래가 마비될 정도예요. 한국 거래소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위해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한국의 유럽 최대 규모의 안전기술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르노도 현대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계도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부품 업체들에 대한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1년치 생산량이 하루 만에 예약 완료되는 상황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총 3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 시장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문화적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프리미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차를 사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일부 모델은 1년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차 딜러가 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해외 영업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중국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차만 믿는다는 온라인 열풍이 벌어졌습니다. 안전하려면 한국차라는 해시태그가 중국 웨이보에서 1억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브랜드를 밀어줬지만 소비자들은 한국차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현대자동차 따라하기 열풍에 빠졌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한국에 연구진을 파견했고, 테슬라조차 현대자동차의 안전기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업체들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려고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기술 강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자동차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독일 아헨 공대, 일본 도쿄대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앞다퉈 한국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능보다 안전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합니다. 한국이 자동차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요. 전 세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 세계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혁신이고 진정한 인류애입니다. 각국 언론들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매번 강당이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자동차 공학을 공부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동차 업계 컨퍼런스마다 제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도쿄 모터쇼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자동차 안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매번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고 한국 기술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 연구소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 자동차 기술 전도사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매주 한국 자동차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을까?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기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안전 강국으로 우뚝 선 이 역사적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의 실현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